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 시황 제목은 삼성전자 쉬었고 코스피 양호한 조정, 나스닥 디커플링은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3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거의 코스피 50 중에 48개가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은 당연히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상당히 잘 버텼고 코스피도 이만하면 잘 버텼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좀 상승을 하려면 나스닥에서 조금 디커플링이 돼야 되는데 이게 꿈일까요? 아무튼 조금 디커플링이 될 때도 된 것 같은데 좀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코스피 상승 파동이죠. 이게 지금 3파 상승이라고 보는데 팬데믹을 1파라고 보고 그 뒤에 이제 3316부터 여기 2273까지 작년 11월까지 2파 조정이라고 보고 지금 3파 상승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3-1, 3-2, 3-3입니다. 대략 아무튼 엘리어트 파동의 법칙으로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3100까지는 3-3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스닥하고 조금 이별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고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코스피 상승하더라도 이게 사실 수익 내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국면마다 주도주가 달랐어요. 보면 작년 11월까지 하락할 때 2차전지가 하락 주도했어요. 그리고 반등할 때 2차전지가 반등 주도했고 그 다음에 차가 올랐고 마지막에 삼성전자 오르고 이제 조정받을 때 모두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반등할 때 반등 초기에 2430에서 차하고 금융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이닉스 오르고 삼성전자 거의 왕따 됐다가 이번에 돌파하면서 삼성전자 올랐잖아요. 이번에 또 올라갈 때 이게 모두 다 올라간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저 지금 코스피하고 나스닥 지수를 이제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저점하고 고점이 항상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하고 어떨 때는 진짜 똑같을 때도 있어요. 똑같을 때도 있는데 팬데믹 저점 같은 경우는 완전히 똑같았고 근데 팬데믹 고점은 이제 이게 주황색이 코스피인데 코스피가 좀 빨랐거든요. 나스닥은 좀 느리고. 그런데 이제 오르고 내리고 기울기는 다르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엇박자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나스닥이 좀 조정받더라도 코스피가 조금 더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꿈일까요? 오늘 코스피 시황은 그렇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보고요. 나스닥이 중요하고 금리 환율 유가, 금리하고 환율이 아무튼 코스피의 분위기를 설명해 주긴 합니다. 코스피 수급, 외국인이 사냐, 파냐, 이거 엄청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종목, 그렇죠. 종목도 중요합니다. 결국 코스피는 종목이 올리니까. 반도체 차, 금융지주, 공기업, 조선건설, 이제 크래프톤, 게임, 바이오, 인터넷, 2차전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황 보시고 주요 종목 삼성전자부터 보시겠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고점을 돌파했는데 이게 이제 지지될 수 있는지 한번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보면 주가 까만색 전환선, 빨간색 기준선, 빗금친 구름대 정별되어 있고 하늘색 후행 스팬도 지금 주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세고요. RSI가 이제 골든 크로스 만들어서 상승했는데 오늘 그렇죠. 조정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매물은 나옵니다. 그래서 양호한 조정이고 그리고 몸통이 그 위아래 꼬리가 달려있는데 꼬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꼬리 위치도 좋고. 코스닥도 지금 사실 코스닥도 조정을 양호하게 받았습니다. 양봉인데 하여튼 주가 까만색 전환선 빨간색 기준선 빗꿈친 구름대 정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후행 스팬 하늘색도 주가 위에 있어서 상승세입니다. RSI가 지금 과열권에 들어왔는데 살짝 떨어졌어요. 지금 전환선하고 좀 떨어져 있긴 해요. 지금까지 전환선을 그렇게 떨어뜨리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조금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나스닥이 조금, 그렇죠. 나스닥이 상승세로 바뀐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고점이 또 앞 고점이 있잖아요. 앞 고점을 어제 돌파를 못했네요. 돌파를 못하고 밀려가지고, 음, 약간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RSI도 사실 고점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은 아직도 조정이 끝나지 않은 것 같네요. 조정이 끝나지 않은 것 같고, 그렇죠. 고점은 돌파했는데, 주봉상은 뭐 큰 문제가 없네요. 주봉. 근데 오늘 주봉을 보긴 해야 되는데, 이게 RSI가 지금 이번처럼, 그렇죠. DC, GC, DC. 이렇게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렇게 났거든요. 이게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코스피가 고점은 돌파했어요. 나스닥 덕분이긴 한데 다른 지표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걱정은 되네요. 나스닥의 음봉이. 국고채입니다. 예, 국고채 10년물인데 국고채 10년물 잘 보고 있는 이유는 지난 11월 달부터 사실 그 전부터 국고채 10년 주봉 보면 10년물이 중요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22년 10월 달에도 국고채 10년물이 바닥치고 상승하면서 코스피 반등했고 그리고 국고채 10년물 가격 조정 받으면서 11월까지 코스피 하락했거든요. 물론 정확하게 일치는 하진 않지만 다시 한번 국고채 10년물 상승하면서 11월 달부터 연초까지 상승했고 지금 조정받으면서 코스피가 조정받고 있잖아요. 근데 주봉상 보면 이게 지금 아직 조정이 끝나진 않았어요. 주봉상 보면. 근데 일봉이 빠르니까 일봉은 보면 지금 구름대 밖으로 나왔잖아요. 한 번 들어갔다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 조정받은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지금 또 골든 프로커스 만들고 오늘 양봉 나와서 일단 전환선 위로 종가를 올려놨거든요. 몸통이 올라가면 좋은데 국고채 모양은 일단 긍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상승을 그렇죠. 뒷받침할 수 있다. 환율은 조금 요동치고 있어요. 지금 환율은 코스피하고 반대입니다. 코스피 급등하면 환율 급락하고 코스피 급락하면 환율은 급등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이 횡보하면 코스피 이제 조정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코스피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고점 돌파했는데 그 와중에 환율이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급락했다, 급등했다. 그래서 환율을 보고 코스피의 움직임을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면 환율이 잘 올라가진 못해요. 이게 지금 항상 보면 이 고점을 못 넘기거든요. 그렇죠. 고점을 못 넘기니까 그런 측면에서 코스피가 급락할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오늘 근데 또 오늘 사실 환율이 또 급등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환율은 코스피에 따라 춤을 춰가지고 이게 지표로서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코스피 분위기만 좀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유가는 유가는 뭐 주봉상 하락 상승세가 아니라서 큰 문제가 아닙니다. 유가는 RSI도 데드크로스 나가지고 조정받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 유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으면 그렇죠.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샀네요. 오늘 외국인이 샀고 기관은 좀 팔았고 개인은 좀 팔았죠. 그래서 오늘 조정이 나왔지만 거래가 줄었어요. 그래서 양봉 거래가 크고 음봉 거래가 작아서 그렇죠. 재차 상승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면 파동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은 뭐 그렇죠. 볼린저 밴드 위에서 좋아졌고 주봉이 중요하죠. 주봉이 완성됐으니까. 주봉이 이제 다 돌파해 놨잖아요. 모든 걸 다 깨끗하게 돌파해 놨고 종가상은 고가는 아직 뭐 여기 조금 꼴이 남아 있는데 거의 다 돌파해 놨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 주만 연속적으로 상승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거래량도 좋고 일봉
일봉상 뭐 큰 문제 없습니다. 지금 보면 5일선이 이렇게 11선 딛고 올라선 모양이잖아요. 파동 모양도 좋고 거래도 이제 양봉 크고 음봉 작고 좋습니다. 스토캐스틱 한번 볼까요? 파동 에너지 월봉 살아있고 단기, 중기, 장기 다 살아있고 주봉도 다 살았잖아요. 일봉도 다 살아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조금 기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주요 종목 보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일목균형표 보니까 지금 주가가 그렇죠. 까만색 전환선, 빨간색 기준선이 있고 지금 구름대 올라와 있잖아요. 후행 스팬 하늘색도 주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상승세로 바뀌었어요. 하락세에서 이제 급 반등해서 상승세로 바뀌었고, 그렇죠. 바뀌었고, 어제 뭐 아무튼 이틀 상승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3일 상승한 거예요. 그리고 매수 타점도 돌파했고, 그래서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쉬었고요. 양호한 조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캔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캔들 차트 월봉인데 보니까 그렇죠. 지금 다행히 이게 5파동째거든요. 1, 2, 3, 4, 5. 5파동째 이게 사실 음봉이 나와가지고 5파동에서 끝나나 했는데 조정이 나오면 이제 조정이 길어질 수 있잖아요. 다행히 5파동이 연장되는 것 같다, 이어지는 것 같다 싶습니다. 그리고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캔들 차트 주봉 보면 지금 20주선이 중요하잖아요. 20주선에서 지금 장대 양봉 만들었어요. 지금 이번 주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보면 종가상 거의 그렇죠. 이전 종가에 거의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거래량도 크게 터졌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그렇죠. 조정을 받더라도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 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고점 돌파를. 제가 생각하는 게 83,000원 돌파하는 게 중요한데 어, 조금 조정을 거친 뒤에 83,000원 돌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LRS는 지금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RSI는 조금 꺾였어요.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 잘하고 있는데, RSI가 꺾이고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갭도 만들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 스토캐스틱은 과열권으로 진입했네요. 단기가 진입했고,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사실 음봉에서 거래가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재차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오면 바로 갈 수도 있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모르죠. 세력의 의도가 뭔지. 지금 외국인이 매수 물량이 좀 줄긴 했어요. 외국인 매수 물량이 줄어서 기관은 좀 소극적이고 그래서 쉴 가망성도 있다. 음. 대응은 뭐 그렇죠. 여기 돌파하면 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매수가 안 됐으면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고 매수 타점을 이렇게 잡아놔야 돼요. 79,900원.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대응하시고 그리고 손절가는 길게 잡고 버티는 거죠. 손절가는 뭐 기술적인 손절가니까 121선 71,000원 이렇게 잡고 일단은 이렇게 잡고 버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는 뭐 큰 의미가 없고요. 삼성전자는 이렇고요. SK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부터는 일목균형표로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보니까 반등이 나오긴 했죠. 조정이 나온 다음에 기준선까지 빨간색이 기준선인데 기준선까지 조정이 나온 다음에 반등했잖아요. 근데 반등인 거예요. 그래서 재차 지금 밀렸습니다. 고점 돌파는 실패했어요. 여기. 그래서 매수는 안 됐을 거고 이제 다시 매수하려면 이제 매수 타점은 낮아졌습니다. 매수 타점 낮아졌고 그다음에 이게 기술적인 지지선 손절 라인은 제대로 남겨놓고 갔네요. 여기 15만 3천 원 이렇게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계속 조정 중이에요. 계속 조정 중이고, 예, 손절가 23만 1천원과, 아무튼 매수타점만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매수타점만 25만 4천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기아가 지금 기술적으로 상당히 조금 위태로워졌어요. 뭐, 상승세,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여기까지 이제 조정을 받는 건데, 8만 5천원까지 조정을 받는 건 심하고, 지금은 손절 라인을, 그렇죠. 기술적 지지 라인을 11만 1,000원 이 라인으로 정해놨거든요. 여기서 지지를 받았는데, 여기서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매수 타점은 아직 멀거든요. 그래서 좀 기아는, 예, 위기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KB금융은 뭐 문제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 전환선 위에 딱 올려놨네요. 지금 사실 고점 치고 내려와서 반등 한번 준 거거든요. 지금 전환선이 올려놨으니까 재차 반락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재차 반락이 나올 수 있고 기준선까지는 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인 포인트는 뭐 이 정도 68,000원 정도가 기술적인 지지선이 되겠네요. 삼성화재는 고점 돌파한 뒤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왔고 돌파했으니까 매수가 가능했던 거였고 오늘은 뭐 조정이 나왔으니까 쉬는 거죠. 기술적인 지지 라인을 좀 높일 수는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지만 29만 8천원 정도로. 미래에셋증권도 오늘 기준선에서 밀렸네요. 한번 하락하고 반등한 다음에 재차 반락이 나올 수 있어요. 재차 반락이 나올 수 있고 기술적인 지지 라인은 이 정도로 설정해 놨었거든요. 7만 5천원, 한 7,500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그 대부분 종목이 지금 상승한 걸 다 반납했어요, 어제. 어쩔 수 없어요. 삼성물산의 기술적인 지지라인은 14만 6천원이고, 손절 라인이라고 하니까 자꾸 손절을 하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 라인을 벗어나면, 음, 상승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하는 기술적인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하락했고, 반등 나와서 다시 한번 하락했거든요. 지금 사실 삼성물산은 지금 5파동째라서 좀 조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한국전력도 반등했다가 기준선에서 밀렸어요. 기준선에서 밀렸기 때문에 예, 이게 조금 더 조정이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어, 고점 돌파한 뒤에 그렇죠. 매수타점 돌파한 뒤에 조정을 받고 있네요. 조정을 받고 있고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은 기술적인 지지 라인을 설정해 놓고 버티는 거죠. 이거는 뭐 한참 남아서 이 정도 지지받고 올라간 게 이 정도거든요. 11만 1,000원. GS건설은 지금 거의 횡보 중입니다. 거의 횡보 중이고 기술적인 지지 라인과 매수타점 매수타점이 좀 낮은 데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횡보하면서 암증모색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사실은 손을 좀 빼는 게 낫습니다. 뺐다가 돌파할 때 사는 게 맞아요. 크래프톤도 지금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그래서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타점과 고점 사이에서 조정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금 반등을 이어가고 있어요. 지금 구름대 속으로 들어가서 근데 구름대가 너무 두껍긴 해요. 들어가고 있긴 한데 아무튼 보유는 가능하지만 매수타점이 높습니다. 19만 3천원. 카카오가 예 그렇죠. 이 카카오는 좀 이용 관리해야 되는데 5만 1,400원이 이제 기술적 지지라인인데 여기 딛고 올라갔지만 전환선에서 다시 밀렸어요. 그래서 저점이 고점이 또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이런 거는 조금 어,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오늘 전환선 돌파해 놨어요. 돌파해 놔서
이게 이제 반등이 이어지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기준선에서 밀린 거잖아요. 그래서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네이버가 그렇죠. 이게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전환선에 몸통이 올라가야 돼요. 몸통 지지받으면 그때부터 상승으로 전환될 거다. 그런 이렇게 몸통이 올라가서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런 상황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거의 저점이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을 하다니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오늘 유일하게 매수 타점 돌파한 종목이 삼성 SDI네요. 삼성 SDI가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매수 못한 분은 매수 타점 돌파했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었고 이렇게 매수하신 분은 손절 라인 좀 짧게 잡는 게 좋아요. 42만원. 그래서 지금 SDI가 저점도 계속 높아지고 고점도 계속 높아지면서 모양이 좋다. 거기에 반해서 LG에너지 솔루션은 아직 저점만 높아졌지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매수하신 분은 보유를 할 수 있지만 매수는 못하고 있다. 주요 종목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